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완자에서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그 수업할 때 뭐랬냐면 앞에 결합의 극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결합의 극성 우리가 건너뛰었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완자 있으면 완자 꺼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결합의 극성 건너뛰고 뒤에 전자점식부터 해서 구조식 뭐 구조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분자의 극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결합의 극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구조를 따져서 우리가 분자의 극성이라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자, 이때 여기 결합의 극성과 그럼 분자의 극성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결합의 극성은 보통 결합의 극성은 이제 원자 두 개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 A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B 원자가 요렇게 있어요. 그럼 얘 사이에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겠지? 얘네 사이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자 B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결합이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럼 그 결합 여러 개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힘이 하나만 있으면 힘 하나만 따지면 되는데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뭐를 따져야 돼? 힘의 합력을 따져야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작용하는 힘들, 저 결합의 영향을 다 같이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보려면 뭐를 알아야 돼? 그 분자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완자 구성에 결합의 극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쭈르륵 하고 전자정식부터 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분자의 극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구조를 먼저 본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쭉 연결해서 보려고. 됐나? 일단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고 아마 결합의 극성 정도까지만 하게 될 거야. 분자의 극성은 아마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런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극성이라는 건 뭐냐? 자, 극성은 부분적인 전하, 부분적으로 전기 띠는 성질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기 띠는 성질을. 부분적으로 전기 띈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에 양이온은 그냥 그 전체, 입자 전체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고 음이온은 입자 전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전기 띈다는 거는 분자가 있을 때 분자의 부분적으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요렇게 전기 띠는 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기 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전체는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하잖아, 원자 핵은 이온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전체 다 같아요. 근데 그 분포가 달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부분적으로 띠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자 여기 요렇게 표시한 거 이게 뭐냐? 이게 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델타 T, 델타 V 할 때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 부분 차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나? 자, 그럼 이런 극성이라는 성질은 왜 나타나니? 얘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볼 거야?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냐? 요거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A 원자와 B 원자가 있고 얘네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 공유 전자쌍이 양쪽에 뭐를, 원자 핵을 요렇게 플러스 띄었으니까 원자 핵을 잡아당겨서 결합하는 게 이게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힘은 상호작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원자 핵을 잡아당기면 원자 핵도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겠지. 그죠? 이 잡아당기는 힘, 이게 전기 음성도라고. 이해됐나? 이해됐나? 자, 그런데 이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니? 만약에 여기서 A 원자하고 B 원자가 같은 원자라고 해봅시다. 이게 같은 원자라면 잡아당긴 힘이 전기음성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차이가 없겠죠. 그죠? 전기음성도에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저 극성이라는 성질이 안 나타나겠지.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 반대로 A하고 B가 서로 다른 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지? 그럼 그 차이 때문에 그 분자에서는 극성이라는 성질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 일단은 어떻게 해서 어떤 차이, 어느 쪽이 마이너스, 어느 쪽이 플러스 전기띠냐, 이건 나중에 볼 건데, 사실 그걸 보려면 뭘 알아야 돼? 누가 전기성도가 크고 작은지, 얘네 전기성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얼마큼 차이 있는지 알려면, 걔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전기음성도 값에 대해서. 일단 전기음성도는요, 전기음성도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자, 어느 쪽,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물론 이때 누구는 빼고 봐야 되겠어요. 18족은 빼고 봐야죠. 왜?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자, 그 얘네들 중에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 있어요. 누구?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기타 금속들. 해서 부등호 표시가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해서 요런 이제 차이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팔링이라는 사람이 이때 여기 봐봐. 여기 전기음성도 이거 보니까 누가 전기음성도 제일 크겠어? 플로린이 제일 크겠죠. 18족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를 4.0, 얘를 기준으로 두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의 이 힘을, 전기 음성도를 값으로 매겨놨어요. 그게 얘가 얼마? 3.5, 얘가 얼마? 3.0, 얘도 3.0, 2.5, 2.1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를 볼 거냐 하면 1주기부터 3주기까지 다 외울 거예요. 이 값을. 쉬워 근데. 자, 1주기의 수소, 리튬, 수소,
리튬, 플루오린, 뭐 18종은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수소 2.1밖에 없습니다. 플루오린이 4.0이죠. 자, 나머지 다 0.5씩 까면 돼요. 3.5, 3.0, 2.5, 2.0, 1.5, 1.0. 수소는 2.1. 그죠? 2주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0.5씩 까면 돼요, 그냥. 3주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1족부터 해서, 자, 이렇게 빼. 1, 3, 5, 7, 9. 0.1, 0.3, 0.5, 0.7, 0.9. 나머지 1 빼면 됩니다. 여기 0.1 빼면 얼마 나와? 0.9. 0.3 빼면, 0.5 빼면, 0.7 빼면, 0.9 빼면, 나머지는 1 빼세요, 그냥. 외우기 쉽지? 네? 그래서 원래 이 값을 외워서 문제 푸는 거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치?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특히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단순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출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전기음 성도라는 건 이제 요런 걸 얘기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전기음 성도 차이 때문에 저런 극성이나 성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봅시다. 전기음 성도 차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전기음 성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차이가 없다는 거는 뭐야? 같은 원자끼리 결합할 때겠죠. 그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할 때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다.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걸 거고. 자,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쪽의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이게 전기음 성도라고 했죠.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양쪽에, 그죠? 수소 원자 핵과 염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때는 같은 놈끼리니까, 그죠? 차이가 없죠. 그지? 차이가 없으니까 극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극성의 성질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런 극성이 없는 결합이에요. 이런 거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극성이 없는 결합, 이걸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렇게 되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니까 극성이라는 성질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서로 다른 원자끼리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볼 거냐? 자, 그럼 아까 여기 우리 잠깐 보는 것처럼 극성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전기 띠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있으니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쪽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어느 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느냐? 자,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죠?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지?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염소 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수소에서는 양쪽이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았는데, 그지? 그러니까 힘은 있지만 뭐야? 양쪽이 똑같으니까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수소하고 염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춤추는 것 같은데. 요새 그거 하잖아. 수파2? 안 보냐? 재밌던데. 자, 여하튼. 그래서 이게 공유선 한쪽으로 끌려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끌려간 쪽이 전자가 더 끌려왔으니까 뭐 하겠어? 약간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그죠? 그래서 염소 쪽이 약간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거고요. 반대로 수소는 이제 멀어졌으니까 약간의 플러스 전기를 띨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은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얘기를 볼 건데,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극성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극성의 세기는 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아니, 여기 잠깐 봐봐. HCl도 만들 수 있지만 얘 하나 해서, 그치? HCl 있죠. 근데 HF도 만들 수 있잖아. 수소 하나에 플로린 하나 해서. 그치? 그러니까 수소가 염소랑 공유결합을 했을 수도 있고 수소가 플로린하고 공유결합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소하고 염소의 차이는 얼마? 0.9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염소 쪽으로 전자쌍이 끌려가도 0.9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끌려갈 거란 말이야. 근데 수소하고 플로린은 어때? 얼마 차이 나니? 1.9의 차이가 나죠? 얘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큼 어떻게 돼? 더 끌려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플로린, H하고 플로린이 결합을 할 때 마찬가지로 플로린 쪽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플로린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긴 할 건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전기를 더 세게 띠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극성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의 세기가 더 크게 나타날 거야. 그걸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자, 여러분 그 완자에서도 뒤에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해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뮤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하량 곱하기 거리 요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걸 계산할 일은 없어요. 알지? 그냥 요런 게 있다는 거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요 계산을 하는 공식은 뭐 그닥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 하면 요건 알아야 돼요. 요게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 너희들 중학교 때 힘 배울 때 힘 표시하는 화살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그지? 작용점 있고 작용선 있고 화살표 있고 그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화살표가 힘의 방향, 여기가 힘의 작용점, 길이가 길수록 힘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게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쌍극자 모멘트도 모멘트도 힘이야. 이것도 모멘트도 힘입니다. 그치? 그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는 뭐야?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소 쪽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서도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쌍극장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결합의 극성이야. 결합의 극성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결합이고요.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극성 결합인 거야,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분자의 극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자의 극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쌍극장 모멘트에 나와 있는 그 완자에서 그 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지? 19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니?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지? 자, 그 그래프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온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전기음성도 차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온성이 약 50% 되는 지점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 점들이 막 찍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쭉 분자 화학식들이 쭉 적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지? 그때 자,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어디? 여기 있는 애들은 그치? 자, 이온성이 50%를 넘어가요. 무슨 말이야? 이온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웬 이온 결합이야? 자, 여기 잠깐 봐봐. 그치?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수소하고 결합을 했어.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얘가 자, 뭐 염소하고 결합을 했어.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얘가 플로린하고 결합했어. 수소가. 그럼 이것도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벌써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금속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결합을 했어. 그럼 차이가 너무 커져요. 차이가 너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공유 전자쌍을 내 쪽으로 살짝 끌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치? 아예 이걸 아예 가져가 버린다고, 전자를. 그럼 얘는 뭐가 돼? 전자를 아예 가져간 거야. 자기 쪽으로 좀 끌어당긴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갔어. 얘는 음이온 되는 거야, 그러면. 뺏긴 놈은 양이온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지면 전자를 아예 뺏겨버려요. 그게 언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온 결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그게 50%가 안 될 때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차이가 0. 여기에 있는 애들은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고, 차이가 약간 있는 애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죠. 됐나?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차이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요게 결합의 극성이에요. 됐어?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극성으로 살짝 넘어가서 분자의 극성을 좀 보고, 분자의 극성도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얘기 잠깐 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앞에. 됐어요?
다시 넘어와서 이제 분자의 극성을 볼 건데, 자, 결합의 극성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쌍극자 모멘트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그지? 작용했다. 쌍극자 모멘트를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분자는 결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잠깐만. B가 더 크네? 반대로 가자. 그럼 B로 요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 쌍극자 모멘트가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따지냐 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서로 뭐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걸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합의 극성에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그치?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2, O2, N2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물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HCl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자,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다른 원자끼리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문제는 무극성 분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치? 자, 이산화탄소라든지 CH4 메테인이라든지 BF3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얘네가 대칭 구조라서 그래요. 대칭 구조는 또 뭐야? 자, 대칭 구조라는 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이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그때 뭐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한번 봅시다. 자, 물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뭐 요렇게 구분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지? 반대쪽에 비공전성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산화탄소는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죠. 그지? 이 직선형을 가지고 있지, 이산화탄소는. 자, 그러면 봐봐.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죠? 산소와 수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산소와 수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의 요런, 그죠? 부분적인 전기를 띨 거예요. 또 여기는
산소가 마찬가지로 탄소보다 전기요소도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죠? 쌍극점 모멘트가 만들어질 거고 산소 쪽이 마이너스, 탄소 쪽이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에 요런 이제 부분적인 전기를 띌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물에서는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을 구해보면 합력이 어떻게 돼? 위로 향하겠지? 얘네 합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쌍극자의 합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의 요런 부분적인 전기를 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양쪽에 잡아당기는 요 힘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어때요? 탄소, 산소 차이, 탄소, 산소 차이니까 전기요소도 차이가 같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방향이 어때? 180도지? 합력이 0이 되겠지?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아니다. 혹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에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에서는 결합은 극성이지만 그지? 그 극성과 극성이 합쳐진 결과 무극성이 된다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조심해야 돼. 자, 이거 이산화탄소 전체적으로 보면 무극성이지만, 그러니까 극성이 뭐야? 부분적인 전기 띄는 거잖아. 이산화탄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전기 띄는 성질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여기 이산화탄소에서 자,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맞아, 틀려? 맞아. 탄소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기 띈다. 맞아, 틀려? 맞아.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다. 맞아. 전기 띄는다는데 이게 맞아. 알겠지? 이게 약간 고등학교 과정하고 살짝 넘어가는 얘기인데 이게 그 EBS 개념 완성이나 아니면은 그 기출필기에도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와요. 알지?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에서 찾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판단해야죠. 그지?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이게 대칭 구조라서 그런 거야. 이게 비대칭 구조라서 그런 거고. 얘가 대칭 구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대칭 구조는 어떻게 찾니? 딱 보고 알 수 있니? 구조식만 그리면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대칭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심 원자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원자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얘 봐, 물 봐. 중심 원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게임 끝난 거야. 이거 그냥 무조건 극성이에요. 근데 얘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없죠? 주변 원자가 모두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 구조가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만 딱 보고 정리합시다. 그치? 뭐를 볼 거냐면 CH4 메테인 있어요.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 원자가 모두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대칭 구조가 되고 얘는 무극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염소 분자를 넣어서 햇빛을 쬐어주면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염소 하나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수소에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탄소 하나가 요렇게 결합을 합니다. 염소 하나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극성이 돼. 왜? 주변 원자가 모두 같은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에 염소가 하나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애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한다? 애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대칭 구조인 줄 알아. 얘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아니잖아. 삼연체 모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 아니야. 맞죠? 극성이에요. 자, 여기에 염소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염소로 하나 바뀝니다. 그럼 여전히 극성이에요. 자, 여기에 염소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모두 염소로 바뀌었죠. 이게 뭐야? 다시 무극성 됐어요. 주변 원자가 모두 같잖아. 이게 CCl4 사이화탄소라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 요 예시 이렇게 기울어졌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